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어제 각 방송사 실시간 뉴스 헤드라인만 제가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한국 경제는 바닥을 모르는 상태, 밀가루가 폭등 후 폭풍, 식당들 줄줄이 무너질 수도, 지금 식량위기는 퍼펙트 스톰, 3억 명이 굶는다. 소득 절반이 식비 감당 안 되는 밥값,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뚝,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밥값 비싸요, 편의점으로 몰려드는 20대, 저소득층 소득 절반이 식비. 이 보도가 바로 MBC 어제 보도입니다. 그리고 KBS 어제 보도는요, 밀소비는 역대 최대인데 99%가 외국산, 해마다 곡물 자금률 예산도 부족, 경제난 스리랑카 부도 임박, 세계는 경제 성장 전망 대폭 하향,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YTN 보도는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대폭 하향, 윤 대통령 반도체 목숨 걸라고 지시. 세계 경제 성장률 4.1%에서 2.9%로 하향,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중 경제 골몰, 세계 경제 성장 반토막. 이외에도 MTN에서는요, 세계은행 글로벌 경제 경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재현 우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는요, 세계 경제 전망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JTBC에서는요, 치솟는 물가 장보기가 무섭다. 여러분 아마 일주일 내내 아마 그 각 방송사에서 이런 그 경제 그 대공황 쪽으로 가는 이런 물가가 아주 비상이라는 이런 아마 경제 위기 상황을 아마 현재 방송사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건요, 바로 어제만 보도한 게 바로 이렇단 겁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 참 무딘 사람입니다. 점심 식사비가 아마 곧 만원인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각 방송사들의 그 헤드라인 뉴스 중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데 비해서 그 경제 성장률은 더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데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은 짜장면 한 그릇이 5천원 정도 하고요. 돼지국밥은 아마 거의 한 8천원 정도 아마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되면은 그 짜장면 한 그릇도 한 7, 8천원 하고요. 돼지국밥 한 그릇도 아마 만원 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겁니다. 식당은 아마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요, 식자격 상승 때문에 그렇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요, 거기가 셀러리맨이다 보니까 수입이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밥값으로 지나친 지출을 사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외식을 아마 자제할 겁니다. 그러면은 식당들은요, 맛집 소수 그 맛집 식당 제외하고는요, 거기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벌써 20대들은요, 식비를 아낀답시고 그렇게 편의점으로,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그런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 우리 경제는요,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세계 전반에 다 이렇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 석유가 고공행진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석유가 고공행진이요, 현재 2천원 넘게 그렇게 유류세를 정부가 그렇게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2,500원, 3,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전반에 이렇게 암울한 그림자가 현재 드리워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도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면서 우리는 그 반도체에 목숨을 걸으라는 그런 지시를 했겠습니까? 정부가 식자재값 상승에 따른 그런 물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요, 그거 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어떤 불황, 장기적인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가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과연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단기간 정도로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마 이 거대한 흐름을 아마 막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요, 이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존 채널 김다니엘 채널은요,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채널 폭파 위기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경고를 받게 되면요, 그냥 거기 올려진 동영상 아마 100여 개 이상이 모두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을 제가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이렇게 새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채널에서 분명히 제가 셋째인이 떼어질 수 있다고, 제가 기근이 올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두 차례나 걸쳐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근에 대비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렇게
한 20년 정도 그렇게 지연시켜 주시지 않는 한요, 종말의 타임라인을 조금 지연시켜 주시지 않는 한요, 이런 흐름대로 사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세계적인 전반 모든 그런 것들과 메신저들의 메시지를 레마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저도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런 전망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저도 기근이 올 것을 몇 년 전에 보았습니다. 제가 그선 기존 김다니엘 채널에서 분명히 그런 기근에 대비한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본 것 말입니다. 세계 정세나 흐름 자체가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나 이런 흐름 자체가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역시 세계에서 4위, 밀수출 4위, 5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현재 전쟁이 장기간으로 현재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4위, 5위 밀수출국인 그들이 밀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식량 저장 창고에서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가뭄도 겹쳤고요. 여기에다가 식량난에 대비해서 자국 보호를 해서 곡물 수출을 금지한 나라도 여러 군데 생겼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인위적으로 말입니다. 농부들에게 트랙터로 식량을 갈아엎으라고 지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인위적인 그런 원인과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가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모든 그런 원인으로 본다면은요, 아마 기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방송사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은요,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초가 되면은요,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는요, 깨어있는 현명한 성도들은요,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기근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가 메시지를 한 두 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더니만은 이단 비슷한 소리를 한다는 그런 뒷담화까지 제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휴거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은 하얀 신발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그런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가족이나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그렇게 전했을 때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비슷한 소리 한다 아니면은 이상한 시각경 끼고 그런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정도 각 대형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데도요, 그들은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더 심각해져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 다 모두가 그렇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만이라도요,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셋째인이 떼어졌다고 해서 바로 계시록 6장 6절의 그런 상황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개된다는 건요, 셋째인이 떼어졌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인이 떼어지고요, 절정에 달했을 때가 계시록 6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기근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계시록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그때 그런 상황이 돼야 셋째인이 떼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셋째인이 떼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절 이단 취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단 비슷한 소리 한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듣고요, 제 메시지를 듣고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마 그 실제 휴거가 나중에 그 우리가 발생하고 난 뒤에도요, 신실한 성도들이 모두가 휴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땅에 남겨진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은요, 휴거 발생을 그렇게 완곡하게 그렇게 부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666 짐승의 표를요, 단순히 신분증, 그러니까 디지털 신분증일 뿐이라면서 그렇게 받으라고 아마 목회자는 설교할 것이고요. 남겨진 크리스찬들은 또 아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의심 없이 또 받아들일 줄로 압니다. 최종점에 달하는 그 표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또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앞으로 미래에 분명히 몇 년 뒤에 그렇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얀 신발도 의심 없이 모두들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휴건이 예수님 재림도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신부단장해야 된다는 그런 신부단장해야 함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저 사람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런 이상한 눈초리로 그렇게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희망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무개 집사나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가 휴고 신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그들의 눈초리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휴고 신부라면은요,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현명하게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나서 휴고 되기 위한 그 신부단장의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그들은요, 거의가 남겨질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셋째인이 떼어진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신실한 신부들만이 아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